자,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갭투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로의 여행이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에 투기를 부추긴다고 할까요?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너도나도 무심히 지냈죠. 저부터도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그때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또 불어닥친 우리 행신동 소형 아파트 갭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기억합니다. 이때는 2000년도에 그 전세 낀 투자하고는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2000년도의 투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행신동에서 저 혼자 아름아름 그 상품 설명회 하고 소액 가지고 전세 낀 투자하는 형식의 투자 방식으로 우리 행신동 주변에 있는 분들, 요분들의 소개를 해서 서울의 분들 일부, 요분들의 그 수요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불어닥친 행신동의 2차 갭 투자는 달랐어요. 규모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전국적이었습니다. 경상도 투자자문회사 투자 모임인가 여기서 우리 저평가된 행신동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울산에서 그 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갭 투자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갭 투자란 말이 정식적으로 그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투자가 이어졌죠. 물건이 없었죠. 뭐 물건이 나오는 대로 걱정 다 그냥 투자를 하고 매가 이루어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동안 투자가 계속 이어져 했는데요. 나는 그분들한테 말을 했죠. 투자해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하세요. 중이 주머니 못 깎는다고, 예. 막상 투자 현장에 중개업들 하고 있는 전문가의 중개업자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보다가 마지막 막자 타는 게 중개업자들이더라고요. 왜요? 너무 시장을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재석을 해요. 중개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전망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뭡니까? 노무현 정권하고 성격이 많이 유사하죠. 강남하고 서울하고 행신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갭 투자였고 열풍이 불었죠. 열풍이.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 강남에 강북의 어느 지역이든가 아파트가 다 올라서 거의 30평대는 10억 이상 거진 다 호가 내지는 거래가 되고 물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의, 규제, 또 규제. 규제도 보통 정권 다 규제하고 다르죠. 왜? 성격이. 그러면서 우리 행신동 아파트의 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다음 장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2020년 이후 행신동 아파트 가격의 예상 변화 어떻게 예상하냐?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슈가 되고 아마 이것이 상당한 관심이 제일 많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행신동 아파트 가격 예상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참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 같으면은 아마 이 가격 예상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시기를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1995년 이래 우리 행신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행신동 아파트의 갭 투자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걸 소상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쭉 제가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린 게 있죠. 마지막 결론에 뭘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갭 투자라고 아까 전세 낀 아파트의 투자 시기는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성산 시형 아파트를 전세 낀 아파트를 투자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침체가 있었을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익이 적었을 때, 이 얘기는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고 주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차익이 최소화가 좋아졌을 때, 이때 항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언제든가 투자의 어떤 수익률이 보장이 됐고 엄청나게 번 사람도 많죠. 그런 패턴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과거는 미래의 바로미터니까요. 우리 행신동의 그 변화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재가 생겨서 변화됐던 거는 아니었단,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연 발생적으로 도매물가 상승하고요, 주변이 상승하고요, 뭔가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파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 보합세 내지는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택지개발 이상된 아파트는요,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 주변이 인프라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고 학교가 좋아지면서 생활 편의시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요, 대형 병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뭔가 가치가 상승이 돼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행신동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 택지개발 이상된 아파트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행신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뭔가 좀 저평가되었었고 뭔가 숨겨진, 안 알려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가 개발 속도가 느리고 가격도 급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항상 조금, 남들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이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 같으면 이제 지금쯤 답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 답이 여기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 지역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한 대로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섬 같은 오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산의 발전을 말씀을 드렸고, 일산하고 행신동하고 고양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행신동의 역할, 행신동이 일산에 비해서 무언가 서울하고의 최근접거리에 있었는데도 저평가되고 발전이 늦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향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다시 또 원흥지구라든가 주변에 지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여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의 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행신동은 행신도 같은 섬 같은 지역이었어요. 오지 같은 데였단 얘기죠. 교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 지나가는 교통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양선이 또 우리 행신중앙로역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불에 기름 부은 꼴이죠. 완전히 이건 이 행신 발전은 가속화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래도 고양선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신동의 앞으로의 그 가격의 예상은 지금까지 26년 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 우리 행신동에 소형 아파트 있죠. 어딥니까? 우리 특히 송환마을은 거의 다 소형 아파트죠. 다음에 샘터마을 2단지 같은 경우 샘터 주공 아파트 2단지, 다음 햇빛마을에 단지가 많죠. 소형 아파트가 많습니다. 송환마을의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올라가죠.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얘기 못 들었을 겁니다. 제가 행신동 그 컨설팅 한 거, 행신동 또 임대사업의 투자의 적정성 여부, 거기를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도표 그린 거 있죠? 도표 그린 거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IMF 이후 민간 건설업체에서의 그 부동산 분양 공급이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었고 소형 아파트 공급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민영 주택에서 중대형만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소형으로 공급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모자라 60%가 넘는다는 얘기죠. 왜요? 신수요층이 생겼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한 겁니다. 신수요층 뭡니까? 40대 노총각, 40대 아가씨 각각 세대가 각각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황혼이혼, 60대 65세 이상 부부가 이혼, 황혼이혼, 이것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황혼이혼은 각각 주거지가 다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30평 40평 삽니까? 안 그렇죠. 소형 들어가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신수요층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머지않아 60%를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5년 이상 공급하지 않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는 급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다시 또 설명하자면 행동 주변이에요. 원흥지구라고 할까, 고양 창릉 신도시라고 할까, 상암지구라고 할까, 삼성지구라고 할까, 모든 이 지역이 소형이 없습니다. 물론 그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는 있어요. 임대아파트, 용구임대 30년짜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가 우리는 그 임대아파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영주택, 민영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18평, 19평, 20평, 20평 이런 소형이 없다는 얘기죠. 최하가 24평, 5평 계단식. 그것도 분양가가 3억 5천 4억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참 처녀 총각이 혼자 들어가기 살기는 부담이 되죠. 막 3억씩 4억씩 주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행신동의 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엄청나진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지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론으로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